제가 이전에 노트 필기법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4등급들이 5답 노트 정리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듣는 3, 4등급 입장에서는 빡침이 돌기는 하겠지만 잘 진정하시고, 여러분 일단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5답 노트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3, 4등급이 5답 노트 정리하는 게 시간 낭비인 이유. 두 번째, 1, 2등급들이 해야 할 5답 노트 정리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세 번째, 3등급 이하긴 한데 5답 노트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때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모두에게 공통되는 해독법과 연결되는 5답 노트 작성법.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에 직결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3등급 이하인 분들, 이 5답 노트를 정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데, 그 이유는 이 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표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평균 정답률이 80%가 되는 문제들을 다 맞추면 30점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3컷이 31점입니다. 정답률 80% 되는 문제 다 맞추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7개 문제에 20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7개 중에 하나 맞추면 3등급이 나오는 거라. 여기서 핵심은 80% 되는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본인이 3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정답률 80% 되는 문제들을 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님들아, 5답 노트 정리할 시간에 개념서 한 번 더 보는 게 여러분에겐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5답 노트 정리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아니, 개념 노트 개념서 보는 대신에 5답 노트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같은 거지 않느냐 라는 반론인데요. 근데 님들아, 공부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빼기 1이 0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개념 노트 정리가 5답 노트 정리보다 같은 양으로 치자면은 시간 정리가 덜 듭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구멍도 덜 생겨요. 5답 노트는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설을 봐야 되고요. 심지어 그 해설 적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된 지식들도 있겠지. 이거는 5답 노트 정리해봤자 의미가 없지, 왜 출제가 아직 안 됐습니까? 게다가 님이 정리한 5답 노트 중에 어떤 거는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생린 역사에서 딱 한 번 있는 그런 지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5답 노트 정리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기출의 80% 정도는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20% 정도는 뉴페이스야. 처음 나오는 거라고. 언제? 시험장에서.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5답 노트 정리하면서 이거는 그동안 안 나왔던 뉴패스인데 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3등급도 겨우 될까 말까 한 실력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들아, 제가 강사예요.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무엇을 강의하고 무엇을 필기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시험에서 헷갈리는 거,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것들. 다시 말해서 개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 필기 내용이 그분들이 착실하게 정리해주는 일종의 5답 노트예요. 아니, 그걸 실력 있는 강사들이, 실력 있는 교사들이 그걸 해주고 있는데 굳이 그걸 무시하거나 왜 여러분이 직접 5답 노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분들이요. 정리하자면 3등급 이하인 분들은 일단 강사가 해주는 5답 노트 정리, 즉 개념 필기를 착실하게 하시고요. 그걸 착실하게 외우시는 작업으로 충분히 3등급, 4등급 그 이상 등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 4등급인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5답 노트 정리할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등급대에서 5답 노트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1, 2등급이라 한다면 정답률 80% 선에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에서 대부분 틀릴 거예요. 킬러 문제는 그냥 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킬러 파트는 외울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제가 라인이라고 부르는 지식의 구조,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킬러가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제가 5답 노트 정리를 그래도 1, 2등급 때에 올라와서 하라는 이유도 요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 2등급은 되어야 단순 지식이 아니라 이제 킬러 주제의 지식들의 관계, 체계, 질서, 구조화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기출 선지 가지고 직접 설명드릴게요. 자, 롤스인데, 롤스의 분배 정의야. 정의로운 사회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하다라는 선지거든요. 이 선지를 보고 지식의 구조가 덜 된 친구는 롤스?
타인의 이게 무관심한데 이 선지 참이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지식이 구조화된 친구는 타인의 이익과 처지에 무관심한 것은 가상 상황 원초적 입장에서의 얘기고, 정의로운 사회는 가상이 아니고 현실인데 이 현실 사회는 상호 협력 체제이니까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지식의 구조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칠판을 잠깐 봐보세요. 롤스가 가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현실에 적용을 해요. 정의로운 사회는 가상에서 한 정의의 원칙을 실현시킨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운 상호 무관심해, 이거는 가상인들의 특징이에요. 라인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왜? 아직 여기가 덜 됐다니까는. 그러면은 킬러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먼저인 거지 오답 정리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만약에 님들이 이제 지식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오답 정리할 때도 지식 구조에 맞게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의 생윤2 강의입니다. 선지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의 OT 자료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롤스 OX 선지들 쭉 한번 모아왔어요. 그런데 님들이 롤스의 분배정에 대한 이제 이론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이 선지들이죠. 얘네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런 이제 롤스의 대전제된 얘기입니다. 정의는 합의하는 거래. 롤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1번 롤스의 일종의 대전제, 문제의식, 이론적 배경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에서 합의한 애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특징들에 대한 선지가 있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네가 합의하는 거, 그게 정의 원칙입니다. 자유의 원칙, 기회의 원칙, 차대 원칙은 바로 이 정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 이 정의 원칙이 현실화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한 선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들을 나누고 묶으면서 교통 정리할 줄 아는 친구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된다고요. 결국 개념 실력이 부족할수록 오답 노트 정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니 비효율적이라고, 시간 투자 대비 없는 게 적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3등급 이하인 분들한테 오답 노트 정리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률 투자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뭐 하루에 10시간씩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3등급 이하인 분들보다는 1, 2등급 대의 분들이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3등급은 그 시간에 개념 노트 한 번 더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자, 근데 님들아, 세상에 변수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3등급 이하인데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30일에 전세는 거잖아. 그렇지. 뭐 4주 생윤 역전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제가 효과적인 방법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일단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뭐 일단 님들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 상황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기출 중심으로 선지 벅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개념 파트와 오답 정리 파트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개념 정리한 거랑 오답도 정리한 게 중복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지키세요. 노트 단거나. 다시 말해서 개념 정리한 노트랑 오답 정리한 노트 구분하지 마시고요. 한 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오답 노트 작성법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은 개념, 뒤는 오답.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앞면은 개념, 그리고 뒷면은 오답. 그래서 요 한 장이 하나의 주제. 그래서 한 주제별로 개념, 오답 이렇게 되게끔 해라. 1, 2등급이면 이 원칙을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을 것이고 3등급 이하인 분들, 특히나 지금 막 이제 급한 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세요. 안 그러면은 개념하고 오답 선지가 섞여. 그러면은 오개념이 또 생기는 수가 있어. 마음이 급하니까는 이게 막 뒤섞인단 말이야.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1회독 할 때는 오답 노트 정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회독하면서 상당 부분 해결된다, 그것들이. 이걸 제가 회독법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그래서 최소 2회독을 했는데도 틀린 것부터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 굳이 1회독 해서 바로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독별 색깔 구분해라. 님들이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이제 이럽니다. 진짜 내가 다음에 이거 틀리면 진짜 내가 인간이 아니다, 진짜. 난 진짜 완전 쓰레기다. 예. 그리고 다음에 확인될 겁니다.
겁니다. 아, 내가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였구나. 다시 말해서 틀린 것들 중에는 또 틀리는 게 있어요. 심지어 새로운 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오답한 게 다음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답도 회독별로 색깔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색깔이 2번 이상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님들에게 제일 짜증나는 애들 되는 거죠. 걔네들은 자주 보면서 꾸역꾸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도 어쩌면 시험장 가서도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 중심형 과목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유튜버가 되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타 같은 엔타 김준호였습니다. 자, 다들 열공줄공 대박 납시다.